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오늘 NBA는 7경기, 일단은 초안으로는 7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제가 최종본을 업로드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경기가 더 추가될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7경기를 가져왔고요. 오늘 NBA 솔직히 내일 있을 NBA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솔직히 쉴까도 좀 고민했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쉽지 않다. 한 경기도 좀 쉬워 보이는 경기가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은 수속을 들어가 보겠고요.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이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보스턴이 이기는 듯 했지만 점수 차이를 클리블랜드가 4쿼터에 다 좁혔고 보스턴이 4쿼터에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던 부분이 상당히 좀 보스턴 입장에서 아쉬울 텐데 어쨌든 다시 만났고 지난 경기에 알 호퍼드, 조시 리차드슨은 빠져 있었습니다. 제런 브라는 진작에 아웃이고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오늘 경기에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지난 경기 봤을 때 뭐라 했냐면은 호퍼드, 조시 리차드슨 지난 경기 랭포드까지 슈티디였거든요. 얘는 크게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얘네 둘 빠지면 클블 프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빠졌어요 그때. 근데 오늘 경기는 지금까지 어떤 해외 쪽에 그런 걸 보면은 여론 같은 걸 보면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두 선수가. 호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팀 내 베테랑의 위치로서 확실히 좀 중심을 잡아줄 선수고요. 조시 리차드슨도 벤치에서 분명히 나름 좋은 활약을 보여줄 만한 선수인데 클볼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 이제 스티븐스가 GTD에 떠 있는데 어차피 벤치 자원이고 그렇게 많이 뛰지도 않아요. 그 주요 선수도 아니고 클볼이 어쨌든 주요 선수들만 주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상황에서 큰 문제는 크게 나오든 말든 제가 볼 때 크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클볼이 무섭죠 최근에. 에반 몬블리 진짜로 경기 보면은 진짜 잘해요. 20살답지 않게 20살 맞나? 아무튼 간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이 경기 포인트는 어쨌든 지난 경기 전력 누수가 있었죠. 호포드랑 조시 리차드슨 빠졌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있었고 다 잡은 경기를 4쿼터에 내줬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알 호포드 베테랑의 부재가 조금 있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그 경험에서 나오는 선수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흔들릴 때 그런 부재가 좀 있었다고 보고 물론 클블이 잘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스마트가 야투가 너무 안 좋았다. 제가 이 경기 보스턴의 3점은 좀 중요시 말씀드렸잖아요. 테이텀 3점 안 들어갔다. 계속 보스턴의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클리블랜드가 사실 지난 경기에서 어떤 점이 더 개선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잘했어요. 루비오 벤치에 루비오 정도만 좀 야투가 부진했지 나머지들은 괜찮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스턴 쪽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개선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보스턴은 확실히 그 지난 경기에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근데 그 경기도 사실 다 잡은 경기를 놓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호포드랑 리차드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이거 이 경기까지 저는 클리블랜드 쪽을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 마이너스 보고요. 이거 언어바 기준점이 198.5인데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주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패스를 제가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테이텀이 지나는 경기보다 좀 더 야투감이 좋겠죠. 지난 경기 3점이 너무 안 좋았는데 좋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지난 경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 호포드나 리차드슨이 가세한다면은 그래도 전력적으로 힘이 충분히 될 걸로 보이고 스마트도 2점이었어요. 야투 성공이 없었나? 2점 하나 넣었나? 자투로 2개 넣었나? 아무튼 간에 그거보단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너무 못했어요. 슈로더가 그리고 보스턴 오면서 레이커스보다는 확실히 나은 모습이에요. 물론 턴오버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있지만 근근히 해결사 역할도 해주는 모습이고 테이텀이 부진할 때 확실히 레이커스 시절보다는 좋아진 모습이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요거는 그래도 보스턴이 충분히 잡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로 경기도 워싱턴 대 뉴올리언스인데 이게 사실 워싱턴 배당 왜 이렇게 좋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애초에 워싱턴 쪽을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사실 워싱턴이 조금 더 저배당을 받아가지고 뉴올리언스가 좀 프레임을 넉넉하게 받았으면은 주력감 프레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워싱턴 정배가 낮게 잡혀가지고 프레임이 사실상 의미 없는 배당을 받아버려가지고 이 경기도 상당히 어렵다. 브래들리 미리 빠져 있고요, 1옵션. 베르탄스랑 뭐 하치무라 진작에 빠져 있었고, 뉴올리언스는 9연패 끝에 브랜든 잉그램 이 지난 경기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요즘 상태가 안 좋았던 멤피스를 가볍게 좀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좀 선수들이 오랜만에 이기다 보니까 승리에 대해서 좀 그래도 확실히 갈망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걸 라인업적으로 딱 놓고 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뉴올리언스가 안 밀려요. 딱히 밀리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잉그램이라는 1옵션이 있고, 어쨌든 빌이 워싱턴이 차라리 없을 때가 낫다는 말도 있고, 저는 애매한 기준이라고 보는데, 브래드빌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1옵션이고 이 선수를 중심으로 어쨌든 클러치 타임에 풀어갈 만한 충분히 패턴이 많기 때문에 있는 게 그래도 플러스라고 보는데, 어쨌든 브랜든 잉그램이 있어요. 다만 요 경기에 제가 뉴올리언스 역배를 보면서 그래도 좀 불안한 점 말씀드리면은, 뉴올리언스가 기본적으로 4쿼터에 강한 팀이 아닙니다. 항상 막판에 무너지는 팀이에요. 원래 컨셉이 이래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20점 차 역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런 모습을 지난 시즌에는 일단은 많이 보여줬었고, 올 시즌에는 사실 거의 다 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4쿼터 후에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기고 있던 경기가 사실 몇 경기 없고, 뭐 굳이 기억나는 경기는 이제 피닉스전 선전하고 있다가 또 4쿼터에 3, 4쿼터에 무너졌었고,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지지난 경기 이제 반등의 좀 출발점이라고 제가 봤던 브루클린전에 4쿼터의 집중력을 보이면서 따라갔던 부분과, 어쨌든 지난 경기 멤피스전에서도 멤피스가 4쿼터에 꽤 추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점수차를 벌리면서 지켜냈던 부분을 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클러치에서의 집중력이 지난 시즌에 사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아진 모습을 볼 때는 그래도 뉴올리언스 승 쪽을 저는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래들빌이 빠져있고, 분명히 이제 워싱턴 벤치에 헤럴은 굉장히 무서워요. 못하는 날이 없어요. 얘는 너무 꾸준하고 경기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좋고, 나왔을 때 어쨌든 롤플레이어다 보니까 얘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같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빌보다도 지금 헤럴이 워싱턴 에이스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뉴올리언스가 간만에 지난 경기 승리를 따놨기도 하고, 잉그램이 없는 동안 그냥 패작 수준이었잖아요. 탱킹이었잖아요. 거의 계속 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을 하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 시즌 쿠즈마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KCP는 뭐 야투에 대한 기복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 얘가 수비가 좋지만 사실 잉그램을 막기에는 사이즈적인 열쇠가 있기 때문에 뭐 알렉산더 워커나 뭐 디몬테 그램을 맡길 수 있어도 1옵션이 잉그램을 맡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뉴올리언스가 크게 밀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간만에 이제 승리를 따냈고, 성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아예 바닥에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팀은 아니에요. 잉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역배승 보도록 할게요. 애틀란타 대 올랜도. 애틀란타가 오늘 트레이 형이 미쳤죠. 1쿼터에 보니, 제가 1쿼터 좀 보고 2쿼터 3쿼터는 조금씩 봤는데 던지면 3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던지면 3점이 다 들어갔다. 40점 넘게 넣었고, 뭐 사실 다른 선수는 볼 게 없어서 그냥 0이 다 했어요. 0이 다 했던 경기고, 경기는 뭐 애틀란타가 딱 봐도 성적이 안 좋잖아요. 5승 9패예요. 5승 9패로 최근에 안 좋았는데, 어쨌든 트레이 영이 다른 팀도 아니고 미러키, 어쨌든 쿤보가 있고 주루 할러데이가 있는, 물론 미들턴이 없지만 브록 로페즈도 없고 뭐 몇몇 주축이 빠졌지만 그래도 약하지 않은 미러키를 상대로 가볍게 이겼어요. 가볍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애틀란타가 지금까지의 부진을 뒤로 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래도 앞으로의 경기들이 좀 기대되는 상태에서, 지금 올랜도인데 이거는
결국 핸디캡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핸디가 너무 높아요. 일단은 10.5 기준인데 백투백 경기인데 10.5. 이게 오즈들도 사실 상대가 물론 올랜도인 것도 있지만 애틀란타가 확실히 살아났다고 보는 거예요. 트레이 영이 이제 너무 잘하기도 했고, 이게 백투백이면 사실 10.5까지는 최근에 애틀란타 기세로는 좀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요거는 마인슨 보겠습니다. 트레이 영이 상당히 잘해줬고, 단순히 미러키를 잡았다고 지금 만족할 애틀란타가 아니다. 갈 길이 바빠요 얘네는. 갈 길이 바쁩니다. 뭐 트레이 형이 중간중간에 의욕을 좀 잃었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좀 팀이 초반에 안 풀리다 보니까, 초반에 의욕적으로 나가다가 안 풀리니까 약간 이렇게 쳐졌다는 식의 얘기를 봤는데, 지난 경기 이렇게 빵 터졌고, 충분히 이제 애틀란타는 지난 시즌에 컨퍼런스 파이널이 우연이 아니다, 우리 잘한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팀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올랜도 정도는 그냥 잡고 가야 된다. 또 다시 한번 학살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그래도 높지 않을까 싶어요. 코렌서니도 최근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터지는 모습은 아니다. 뭐 중반까지는 치고 있지만 뭐 이렇게 확 터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야 뭐 애틀란타 면면이 훨씬 좋고, 추가로 이제 또 벤치 쪽에 애틀란타가 그래도 제가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제가 몇몇 경기들에서 갈리나리나 루비 윌리엄스가 마탱이가 같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얘네 마탱이 같다, 애틀 안 된다. 근데 지난 경기에서 괜찮았어요. 두 선수 합쳐가지고 19득점. 상당히 살아난 모습이죠. 물론 캠 레디시가 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걔는 좀 그래도 출전 시간을 많이 소화해주면서 해줄 선수고, 이제 루일이랑 이제 갈리나리 같은 경우가 그래도 득점폭 가동을 시작했다는 데에서 또 애틀란타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거기에 0까지 터졌다. 물론 당장 이렇게 하나 잡은 걸로 이거 10점은 제가 볼 때 크다고 생각하는데, 배팅을 한다면 그래도 마인을 좀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뉴욕 대 인디애나. 제 생각은 그래요. 뉴욕은 반등 포인트를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베팅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애틀란타 보여줬잖아요. 미러키전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뉴욕도 올 시즌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일단 랜들이 못해요. 랜들이 못하고, 그나마 최근에 잘했던 RJ 바렛도 최근 경기에서 부진. 얘네 둘이 부진하니까 뭐 안 됩니다. 주사위 형 3점, 캔바 워커 잘해도 못 이긴다 최근에. 얘가 뭐 20점 30점 가까이 뽑아줘도 못 이깁니다. 에반 포니에 같은 경우도 초반에 빵 터지면서 뉴욕이 잘 데려왔다 했는데, 최근 경기에서 딱히 뭐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일단 뭐 랜들이 부진한 게 제일 커요. 뉴욕의 왕이라는 뭐 별명 갖고 있는데, 지금 뭐 뉴욕의 왕이 아니라 뉴욕의 똥입니다. 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1옵션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브록던과 르버트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브록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르버트가 있을 때는 확실히 좀 사보니스가 살아납니다. 제가 지난 필라델피아전에서도 르버트 입슨 사보니스 좀 살아난다, 얘가 올 시즌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있으면은 좀 나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마일스 터너의 수비력이 좀 미쳤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이 RJ 바렛과 줄리어스 랜들의 부진인데 이번 경기에 크게 반등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예요. 얘가 고배역 괜찮았어요. 계속 잘하다가 야투는 좀 기복이 있다가 최근에는 좀 꾸준한데, 어쨌든 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조금 그래도 꾸준함을 보이다가 고베어를 한번 털었거든요. 유타의 고베어 아무나 못 털어요. 고베어는 진짜 뭐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거의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인데, 고베어를 한번 털더니 자신감이 그냥 아예 붙었어요. 지난 경기 블락을 7개인가? 필라델피아 상대로.
계속 블락하더라고 보니까. 거의 뭐 터너가 승리를 만들었다 해도 4쿼터에도 블락을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이거 반등 포인트도 못 잡았는데 이거 뉴욕 승 1.4를 찍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전 듀아르테가 나온다면은 인디애나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듀아르테 출전 여부가 그래도 중요하다. 얘가 최근에 잘하고 있진 못해요. 시즌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진 모습이고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얘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저스틴 할러데이가 선발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지난 경기 벤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어. 3점 던지면 다 들어갔어. 사실 그것 때문에 인디애나가 이겼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얘가 선발로 들어오게 되면 벤치에 맥코넬, 뭐 램, 아무튼 뎁스가 좀 얕아집니다. 물론 맥코넬이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저스틴 할러데이가 벤치에 있고 듀아르테가 선발로 나왔을 때가 인디애나가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이고 괜찮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인디애나가 원정 경기고 올 시즌에 약간 도깨비 포지션이잖아요. 요키치 없는 덴버한테 지고 유타 원정 가서 0마인을 해버리고 그런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믿을 만한 인디애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듀아르테의 출전 여부가 그래도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쨌든 인디애나 역배 보고요. 이거는 저는 오바 봅니다. 오바 보는데 좋아 보이진 않는다. 얘네가 또 똥을 싸게 되면 귀신같이 언더가 나오기 때문에 알제바랄까 이제 랜들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뭐 코멘트 달라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보통은 제가 초반 때는 언급을 좀 자제할게요. 확실히 좀 라인업이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윤곽이 좀 보일 때, 저도 이제 어쨌든 초반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확정본 영상에서 좀 더 언급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댈러스 대 덴버가 확실히 살아났죠. 마포주 빠진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얘가 빠지고 살아났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특히 뭐 에런 고든이나 윌바튼이 잘해주고 있는데, 윌바튼 같은 경우는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오늘 경기도 이제 포틀랜드전에 쉬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일단 덴버가 백투백이에요. 덴버가 백투백. 물론 오늘 경기 포틀랜드를 그래도 일라도 없는 포틀랜드를 쉽게 좀 잡아내긴 했으나 어쨌든 간에 백투백 경기고, 최근에 댈러스의 경기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어쨌든 댈러스 같은 경우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새 감독에 대한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시간이 분명히 좀 많이 이렇게 필요했던 댈러스인데, 그럼에도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결국 루카 돈치치 그리고 벤치 이제 젤런 브론슨, 이런 두 가드진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난 경기 샌안토니오 원정이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댈러스한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경기를 할 때 그 경기 영상에서 아마 제가 분석하지 않은 경기는 다 프렌 본다고 했는데 댈러스 경기 분석을 안 했어요. 아마 분석하지 않은 경기 다 프렌 역배를 본 경기 중에 댈러스 하나 틀렸을 건데, 그때 댈러스가 상당히 힘든 경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냥 가볍게 가비지까지 나면서 그냥 쉽게 이겼는데, 어쨌든 포르징기스와의 루카 돈치치의 어쨌든 이 컨비네이션이 댈러스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샌안토니오전에서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은 엄청 좋았습니다. 진짜로 엄청 좋았어요. 엄청. 포르징기스가 특히나 이제 이번 시즌 들어가면서 새 감독 나랑 잘 맞는다. 기존에 있던 리칼라이 감독과 나의 색깔은 잘 맞지 않았다. 이번 시즌 나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 모습을. 그런 상황에서 덴버가 어쨌든 백투백이고 최근에 댈러스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걸 감안했을 때, 이건 그래도 백투백임을 감안하면 저는 댈러스 승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4.5 기준은 패스할게요. 이 두 팀 같은 경우 워낙 좀 박빙의 경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봐도 5점 차 이내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덴버도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요키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프 그린이 오늘 경기 좀 살짝 잠잠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윌바튼이 오늘 경기 또 출전할 수도 있는 거고 GTD가 좀 그래도 중요하다. 윌바튼이 안 나오면 저는 댈러스는 좀 강하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댈러스 일반승만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포틀랜드 대 토론토. 경기도 상당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라인업을 보지 않고는 절대 배팅이 불가능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이래요. 빠지는 팀이 집니다. 뭐 둘 다 나올지 둘 중에 한 명이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빠지는 팀이 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뭐 반블리시 안 나오고 릴라드 나온다 그럼 포틀랜드 이기고요. 릴라드 안 나오고 반블리시 나온다 그럼 토론토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인업을 확인하지 않고는 배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 벤치 자원에 부셰나 뭐 아치유와 같은 선수들이 GTD에 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도 그래도 확실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홈포틀랜드고 백투백 경기이긴 하나, 이거 여기서 포틀랜드가 못 잡으면 앞으로 일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볼 때 연패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릴라드가 제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확실한 뭐 해외 쪽에 뭐 그런 기사나 이런 거를 본 건 아닌데 제 생각에 일정을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이거 토론토한테 진다? 그럼 진짜 포틀랜드 뭐 연패로 더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릴라드가 오늘 경기에 좀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반블릭 같은 경우가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에요 지금 토론토에서. 정말 없어서 차라리 시약함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얘가 없고 그냥 반블리치 뛰는 게 토론토가 훨씬 강해요. 그만큼 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토론토에 없다. 라울이 나가고 안 데려왔잖아요. 지난 영상 분석 때도 말씀드렸듯이 고란 드라기치는 지금 나이도 너무 많이 늙었고 반블린만큼의 어떤 야투감을 보여주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블리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기 때문에 아껴줄 가능성이, 그래도 이 두 선수를 딱 놓고 누가 출전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릴라드 쪽에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포틀랜드 승을 봤습니다. 1.5 와인까지 봤고요. 물론 라인업을 봐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제 추측에 불과하고 추측과 예상에 불과하고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뭐 얘네 못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못합니다. 뭐 코빙턴 얘네들 형편없는데 오늘 덴버전에서도 1쿼터부터 그냥 3점 다 벽돌 던지더라고 코빙턴. 못하는 거 맞는데 홈에서는 다릅니다.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이 홈과 원정에서의 이 6승 중에 6승 이게 작아서 보이실라나? 6승 있잖아요. 포틀랜드 지금 6승 8패거든요. 원정에서 1승밖에 없는데 휴스턴이에요. 나머지 5승이 홈입니다. 홈에서 5승 1패예요. 원정에서 1승 7패. 그나마 이긴 거 휴스턴. 얼마나 이 갭이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최근 경기에서 몇몇 오늘 덴버전도 그렇고 못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너무 다른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홈에서 잘한다 이 말밖에 제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은 포틀랜드 마인승을 봅니다. 그리고 오바 봅니다. 이 경기 오바. 둘 다 나오면 오바 쪽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 경기는 여기에 솔직히 이걸 제가 왜 넣었죠? 이거 안 넣으려 했는데 일단 뭐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초안 분석이고 그냥 가볍게 뭐 제 생각들을 얘기하는 영상이니까, 초안 같은 경우 가볍게 뭐 얘기하면은 예측이 안 됩니다. 이걸 제가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홀튼 터커가 들어오고 나서 라인업 쪽으로 변화를 줬어요. 뭐 최근에 야투가 상당히 부진했던 베이즈모 아예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뭐 블레들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쓰고 있고, 멜로를 선발로 올렸어요. 멜로를 선발로 올렸었고 홀튼 터커랑 같이 포워드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이즈 면에서 상당히 작은 지금 레이커스고, 홀튼 터커도 이거 포워드 볼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뭐 앤서니 데이비스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 라는 이제 보겔 감독의 생각이었던 그 라인업이고, 사실 오늘 경기 앤서니 데이비스가 거의 미친 활약을 좀 보여주긴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저 라인업을 들고 오면서 이제 벤치에 말링 몽크나 엘링턴 같은 슈터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어쨌든 홀튼 터커가 들어오고 나서 레이커스는 확실히 좀 공격 쪽에서는 좀 숨통을 좀 텄다고 할까요? AD에 대한 활용법이 확실히 그래도 이 라인업에서는 확실히 있는 편이고, 뭐 3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세비치가 빠졌기 때문에 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이거 라인업에는 자본테 그랜이 들어와 있지만 오늘 클리퍼스전에 제가 사실 분석하면서도 이거 시카고의 백코트진 수비, 그러니까 론조볼과 카루소의 수비가 좋기 때문에 클리퍼스진의 이제 뭐 레지 잭슨 이런 애들이 좀 제어당하고 하면은 뭐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예 선발 라인업을 론조볼이랑 카루소를 냈어요. 벤치를 그냥 아예, 벤치가 이렇게 되면 사실 벤치가 없거든요, 카루소가 선발로 나오면은. 근데 무슨 선택을 했냐면은 갈아 넣었어요, 그냥 감독이. 이 라인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선수들을 갈아 넣었어요. 그냥 거의 벤치 멤버들을 활용하지 않고 진짜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냥 이 5명을 갈아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적으로 상당히 론조볼 카루소 수비가 상당히 좋거든요, 올 시즌. 특히 카루소는 원래 좋은데 론조볼의 수비력이 올 시즌에 굉장히 괜찮다. 좋은 블락도 많고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그 부분에 집중했고, 원투 펀치로 그냥 집중 공격을 가하니까 클리퍼스가 약간 정신 못 차렸던 것 같은데, 일단 자본테 그린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패트릭 윌리엄스나 부세비치 같은 이제 4, 5번 자원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나오려나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 AD한테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AD가 또 날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전 싸움에서 좀 우위를 굴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양팀 다 백투백 경기긴 하지만 시카고는 지난 경기에서 굴렸잖아요, 이 라인업을. 오늘 경기에 또 굴릴 수 있을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건 원정 경기니까, 또 물론 같은 장소에서 치릅니다만 LA 클리퍼스 다음에 레이커스니까 장소는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뭐 AD가 날뛰는 걸 감안했을 때 주전 라인업에서 비등비등하게 간다 했을 때 벤치에서 이거 시카고가 없거든요. 도순무 하나 있나? 도순무랑 뭐 얘가 자본테 그린이 벤치로 내려가면 자본테 그린? 근데 얘는 사실 득점력이 크게 있는 선수는 아니고, 도순무 정도 하나인데 레이커스는 몽크, 웰링턴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벤치에서의 생산력, 득점력에 있어서 차이가 좀 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레이커스 쪽으로 봤는데 근데 확실히 시카고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전 라인업 있잖아요. 엄청 세요. 엄청 센 상황에서 레이커스가 오늘 경기도 샌안토니오전에 4쿼터에 살짝 불안했거든요, 중간에. 거기서 이제 멜로가 확정 3점을 꼽으면서 경기가 그냥 거의 끝나버렸는데, 어쨌든 따라잡히면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시카고의 주전 라인업이면 그 찬스가 레이커스 또 그렇게 내준다? 매경기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카고가 그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제가 뭐 레이커스 승을 적으려다 말았는데 동전 던지기다. 동전 던지기예요. 자멸하지 않으면 레이커스가 이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또 어쨌든 여기는 뭐 카루소가 없지만 뭐 론조볼이나 카루소 4쿼터에 나온다면은 웨스트브룩이 또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또 경기가 이상해질 수 있다. 이 경기를 만약에 베팅 하실 거면은 4쿼터만 봐라. 4쿼터만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내일 이제 확정복 영상에서는 좀 그래도 제가 한쪽을 볼 수는 있는데, 이 경기를 제가 원래 빼려고 했는데 잘못 들고 왔네요. 어쨌든 간에 내일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초안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미리 하나 갈 것 같아요. 제가 뭘 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미리 하나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또 내일 라인업 보고도 하나 더 가든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분석하지 않은 경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드릴게요. 오늘은 짧게 이렇게 영상을 마치려고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